지금도 제가 이제 다음 장을 예상을 하면서 다음 상승장은 대형이 인기가 좋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소형의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소형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건축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하락장을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꼭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올라가는 구간을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원래 전공은 뭐였어요, 소장님 그러면? 저는 정치 외교였어요. 아, 정치 외교. 학점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 정치로 좀 나가고 싶으셨어요 술을 잘 못 먹어서. 강남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축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또 재건축하는 분들은 그때가 좀 기대가 많겠네요. 그것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하락장을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좋은 이유는 헌 아파트가 좋은 입지에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이제 새 아파트로 되고 새 아파트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 원래 건축비가 이제 자기 부담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부담금을 이제 일반 분양분을 통해서 그 줄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근데 하락장에서는 이게 원하는 대로 잘 이행이 안 됩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일반 분양분이 많고 자기 부담금 안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분양가가 높게 분양이 잘 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양가를 높이면 분양이 안 되죠. 분양가를 낮추면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하락장에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새 아파트로 됐는데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좋을 게 별로 없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하락장에서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사업이 멈추는 현장이 많아져요. 한강변이나 이런 재개발하면서 고층 아파트 지어주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연적인 과정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지금 5층짜리는 이제 거의 재건축이 다 됐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게 15층짜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 부실 공사들이 많아가지고 연한이 30년, 40년 되면 이제 위험한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건축을 안 할 수 없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무조건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걸 노리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안 생기면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됐어도 정말 오래전에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위험한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아파트들만 남으면 높이 올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언젠가는 이게 필연적인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그죠? 인구도 줄고 있고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보통 국민평형이라는 아파트 이런 거 가격들은 이제 좀 안정화 단계로 이제 미래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집이 남아돈다. 그럼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예를만 들어도 대구 같은 경우가 2012년부터 인구가 줄었거든요. 근데 2011년부터 대구는 집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집값이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전세 시장 구조를 좀 잘 이해하면 좀 쉬운데 우리나라는 전세 선호 현상이 극도로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예외적인 현상인데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안정적인 금리도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전세 선호 현상이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전세 선호 현상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임차인이 100명 있고 임대인이 100명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균형 아닙니까? 균형이 아니에요.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왜? 전세 50에 월세 50이잖아요. 예. 그러면 100명이 일단 50개의 전세로 몰리는 거예요. 예. 그럼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탈락한 사람이 월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하게 우리나라에만 왜 전세가 존재하느냐,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레버리지로 활용을 하고 일종의 투자 상품으로 활용을 해서 집값 올리는 그런 데에 이제 투자용으로 쓰게 되는 거죠. 집을 과연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 있는데 언제 사야 되느냐, 분양은 받는 게 좋으냐 아니냐, 이런 거는 이제 앞에서 쫙 이미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뭐 네. 충분한 대답이 됐고요. 특별히 그러면 우리 젊은 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좀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좀 얘기를 좀 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집값은 아버지 세대들이 다 올려놓고 네. 집 못 사게 만들어 놓고 네. 포모 때문에 못 참고 영끌해서 샀더니만 이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고 네.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젊은 세대들은 꼭 산다는 개념보다 주거 비용을 생각하면서 그냥 임차로 가는 개념이 맞는 건지, 네. 혹은 투자해서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투자관념으로 보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임차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갈 때 시기에는, 무조건 그때는 집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오늘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막 그렇게 조급하게, 그렇죠? 네, 조급하게 하면 안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올라가는 거 보고 충분히 늦게 사도 충분하다.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부동산에서 관심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네요. 반드시 지금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공부 방법은 기존에 있던 공부 방법을 택하면 안 됩니다. 기존의 공부 방법은 입지론이거든요. 입지론으로 사이클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사이클을 공부를 해서 바닥과 고점을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다. 이거죠. 그러면 저 주식도 좀 해보셨습니까? 네, 주식 오래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주식은 다 망했습니다. 주식도 사이클을 바닥과 네. 고점을 알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시그널이 없습니다. 이게 바닥인가 싶었더니 더 빠지고 이게 고점인가 싶었더니 더 올라가고 이게 더 올라갈까 싶었더니 떨어지고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인간 주식은. 심리가 더 매우 짧고 또 강렬하게 반영하는 데가 또 주식시장인 거죠. 네. 그런 거에 비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서둘지 말고 오히려 조금 더 늦게 들어가는, 올라도 늦게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셨지만 뭐 예를 들면 그래도 부동산은 주식처럼 변동성이 좀 적으니까 부동산은 괜찮다, 이런 시각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네. 한번 방향을 타면 사실 약간의 출렁임은 있지만 그동안에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집이 이제 일종의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느리게 반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식처럼 막 갑자기 폭락하거나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이 그런 이유에서 좋은 게 뭐냐면 쉽게 사고 팔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갑자기 오늘 뭐 악재가 나와가지고 오늘 막 12% 빠져봐요. 와, 이거 놀라갖고 그냥 그날 팔아버려요. 근데 저도 옛날에 망했던 게 그거예요. 안 쳐다보고 있으면 차라리 대응이 될 걸.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마우스를 클릭을 해가지고 팔고 났더니 올라가고 막 미치는 근데 부동산은 거죠. 막 지금 빠져. 근데 오늘 내놓는다고 팔리나요? 안 팔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게 더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장점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대응이 어렵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맞아요. 매도할 때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그렇겠네요. 주식은 매수보다 매도가 어렵겠네요. 네, 부동산은 매도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 2021년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2021년 전망을 하겠습니다. 2021년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사야죠. 그렇죠. 올라가면 사야 되는데 왜 팔으라고 해? 미친놈 아니야? 이게 부동산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중간에 판 사람들은 가장 고점에 판 사람이에요. 와, 지금 보면 그때 판 사람들이 정말 잘한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때 사실은 팔 생각 안 하죠. 못해요. 네.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냥 올라가는 구간을 인정해야 돼요. 예, 내가 팔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다. 이걸 인정하고 나는 어느 정도 중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팔고 하락을 맞이하게 된다. 예, 이걸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파는 게 중요해요. 잘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매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없죠. 네. 예, 부동산은 무조건 가지고 가는 거야. 예, 맞아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예. 파는 거를. 근데 제가 파는 걸 얘기하면서 진짜 이거는 내가 뭘 얘기해도 욕을 먹겠구나. 파는 걸 얘기하는 게 진짜 어렵구나. 네. 그래도 저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2021년도에 팔으라고 욕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실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제 다음 장을 예상을 하면서 다음 상승장은 대형이 인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데 저도 그래서 봤어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비난과 비아냥과 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올라갈 때는 가수요가 생기거든요. 가수요에 의해서 초과 공급 상태를 충분히 다 소화해버립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근데 떨어질 때 이게 초과 공급이 드러나게 돼요. 이제 앞으로 소형의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소형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다음 올라갈 때는 대형이 먼저 올라가고 대형은 이제 프리미엄도 붙게 되고 이렇게 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인 가구여도 40평대를 살 것이다. 2023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 올해 소장님 계획은 어떤 겁니까? 사실 저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네. 그동안의 추세를 계속 유지하자. 이게 이제 계획이라면 계획일 수 있는 게 유튜브 구독자를 좀 많이 늘리자. 이것과 그다음에 인터뷰도 들어오는 대로 많이 하자. 너무 네. 감사하죠. 예. 네.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좀 놀 때는 많이 놀겠다. 네, 이렇게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오늘 많은 인사이트가 있는데 서툴지 마라. 이제 여기서 못 사면 또 집값이 확 올라가고 그럴 것 같고 맞아요. 이러거든요. 네. 조바심 네, 있는데 조바심 갖지 말고 충분히 당신이 살 기회가 있고 충분히 공부해도 안 늦다. 네. 오히려 조금 늦어도 괜찮다. 그건 네, 저는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였어요. 네, 네. 그래서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 되게 인상에 남았고요.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저희 인터뷰 예. 함께 해주셔서 제가 좀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아유, 예. 하시기 전 전에 재밌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 상품이 있습니다. 아. 하나 뽑아주십시오. 이-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예. 빨간색. 뭐야? 제 출연권. 이런 거 뽑지 마시려고요. 제 출연권 이거는 소장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좋아하시는 거니까. 접고 하나 더. 네, 또 역시. 네, 너무 짓궂죠 우리 제작진들이. 꽝! 아이고. 역시 저는 똥손입니다. 똥손. 오, 이거 뭐야? 그래 이런 걸 뽑았어. 네, 1등급 한우. 소장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출연권은 뭐 아까 마음에 담아두시지 마시고요. 네. 또 나중에 필요하면 시간이 되면 또 한번 모셔서 제 출연권과 상관없이 또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하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